여러분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화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SNS를 통해 매일 보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것도 내 아이의 엄마인데 말이죠. 저는 지금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은 37살 남자입니다. 5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전 아내는 지금 임신한 채로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SNS 팔로워 50만 명의 인플루언서로 말이죠. 저는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처럼 속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 서울에서 5살 딸 지우를 키우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의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7년 전 저는 30살이었고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승진 가도를 달리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때 만난 사람이 제 전 아내 최서연 씨였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밝고 애교도 많고 적극적이었죠.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오빠, 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빠르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서연 씨가 원했거든요. 특급 호텔에서 하객 300명을 초대해서요. 오빠, 결혼식은 평생 한 번인데 화려하게 해야죠. 비용이 7천만 원 정도 들었지만 행복한 아내 얼굴을 보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강남 쪽 30평대 전세로 구했어요. 전세금 5억. 제 예금이랑 부모님 도움으로 겨우 마련했습니다. 오빠, 우리 집 너무 예뻐요. 사랑해요. 서연 씨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신혼 초 모든 게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 가방 사고 싶어요. 어느 날 서연 씨가 보여준 건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좀 비싼데 다음에 사줄게. 에이, 오빠 연봉 7천인데 이것도 못 사줘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전세금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알았어요. 안 사면 되죠 뭐. 서연 씨는 삐진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명품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가방, 지갑, 신발, 옷. 오빠, 이번엔 꼭 사줘야 해요.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요. 거절하면 며칠씩 말을 안 했어요. 결국 저는 카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카드값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집에서 해 먹자. 내가 장 봐올게. 에이, 귀찮아. 그냥 배달시켜요. 매일같이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초밥, 스테이크, 중식. 한 끼에 5에서 10만 원씩. 서연아, 우리 좀 아껴 쓰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 오빠는 왜 그래요? 다른 집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침. 그렇게 2년이 지났고 카드빚이 5천만 원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가 임신을 했어요. 오빠, 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서연 씨도 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임신 기간 내내 서연 씨의 소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은 2천만 원짜리를 골랐고 아기 물건은 전부 명품 브랜드였어요. 오빠, 우리 애는 태어날 때부터 명품을 써야 해요. 서연아, 아기한테 브랜드가 무슨 의미가 있어. 오빠는 정말 촌스러워요. 그렇게 딸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지우가 태어나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서연이가 엄마가 됐으니까 달라지겠지?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서연 씨가 말했어요. 오빠, 나 어린이집 알아봤어요. 어린이집? 지우가 이제 겨우 2달인데? 아니, 나중에 보낼 때요. 돌 지나면 바로 보낼 거예요. 왜? 집에서 키우면 안 돼? 오빠, 나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나도 내 삶이 있어야 한다고요. 서연 씨는 지우를 돌보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밤에 지우가 울어도 저한테 맡기고 자버렸어요. 오빠, 나 내일 피부과 가야 해서 잠 좀 자야 해요. 분유도 기저귀도 전부 제가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요.
그리고 지우가 돌이 되던 날, 서연 씨는 약속대로 지우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오빠, 이제 나도 좀 살아야죠. 뭘 하려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 너무 갇혀 살았어요. 그날부터 서연 씨는 매일 밖에 나갔습니다. 아침에 지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오빠, 오늘 필라테스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어요. 지우 저녁은? 어린이집에서 먹었을 텐데요. 오빠가 데리러 갔으면 챙겨줬겠죠. 저는 지쳐갔습니다. 회사 일도 바쁜데 집안일도 육아도 전부 제 몫이었어요. 그리고 카드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서연 씨가 다니는 필라테스, 골프 레슨, 피부과, 네일샵.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갔어요. 서연아, 우리 돈 좀 아껴야 해. 지금 빚이 8천만 원이야. 오빠, 그거 오빠가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내가 벌어서 갚으면 돼? 네, 오빠가 남자잖아요. 돈은 남자가 버는 거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3살이 되던 해,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빠, 나 이혼하고 싶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서연 씨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오빠랑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서연아, 무슨 소리야. 지우도 있는데. 지우는 오빠가 키워요. 나는 엄마 역할 못 하겠어요. 서연아, 그리고 이거 이혼 동의서예요. 서명해 주세요. 서연 씨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이혼 성립되면 양육비 보낼게요. 한 달에 50만 원. 그것도 내가 여유 있을 때만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서연 씨는 떠났어요. 3년을 함께 키운 딸을 두고요.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엄마는 잠깐 할머니 댁에 갔어. 언제 와? 곧 올 거야. 하지만 서연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됐어요.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고 서연 씨는 한 달에 50만 원씩 양육계를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 2달은 입금이 됐어요. 하지만 3번째 달부터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김민수 과장님, 췌장에 종양이 보이는데 정밀검사 받아보세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3기입니다. 수술이 어려운 상태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2, 3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2, 3년. 지우가 이제 겨우 4살인데. 선생님,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험 적용받으면 좀 줄겠지만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우가 잠든 걸 확인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다음 날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좀 심각한데요? 휴직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휴직이요? 네, 무급 휴직으로요. 치료에 전념하시고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복귀하시고요. 무급 휴직. 그 말은 곧 수입이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실비보험으로 일부는 커버됐지만 그래도 한 달에 2, 300만 원은 들었어요. 무급휴직 상태라 수입은 없었고 예금은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왔어요. 김민수 씨, 전세금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5억인데 7억이로요. 죄송한데 저희 형편상 어려워서요. 월세로 전환하면 안 될까요? 월세요? 그럼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 원 어떠세요? 보증금 1억, 월세 200만 원. 4억을 돌려받아도 치료비랑 생활비로 쓰면 1년도 안 가요. 결국 저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 원룸,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 아빠, 여기서 살아? 지우가 축축한 벽을 보며 물었어요. 응, 잠깐만. 아빠 일 다시 시작하면 좋은 데로 이사 갈 거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문득 서연 씨 생각이 났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서연 씨 SNS를 검색했습니다. 차단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공개 계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늘 청담동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 파스타 진짜 맛있어요. 오늘 골프 레슨 너무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이 제 스윙 칭찬해 주셨어요. 새로 산 가방 어때요? 오늘 언박싱 영상 유튜브에 올렸어요. 화면을 내리면 내릴수록 제 손은 떨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골프 라운딩, 해외여행. 팔로워가 52만 명이나 되는 인플루언서였어요. 양육비는 안 보내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 프로필을 보니 공구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수백 개의 찬사가 달려 있었어요. 언니 너무 예뻐요. 저도 주문했어요. 언니 보면 힐링돼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서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연아, 나 민수야. 지우 양육비 좀 보내줄 수 있어?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오빠, 미안해요. 저도 요즘 돈이 없어요. 다음 달에 보내줄게요. 돈이 없다고요? SNS에는 매일 명품과 외식 사진을 올리면서요? 한 달이 지났지만 양육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서연 씨의 SNS에 충격적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그리고 곧 결혼해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 나네요. 여러분도 축하해주세요. 사진에는 임신 테스트기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테니스 코치? 결혼 생활 중 서연 씨가 다니던 테니스 레슨 코치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다음 날 저는 서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 민수야. 잠깐 만날 수 있어? 왜요? 지우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빠, 저 바쁜데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10분만, 제발. 한참의 침묵 후 서연 씨가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청담동 카페로 와요. 주소 보낼게요. 다음 날 저는 지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페 안에는 서연 씨가 앉아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화려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옷, 완벽한 메이크업. 왔어요? 응.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췌장암이야. 3기. 뭐라고요? 항암 치료 받고 있어. 그래서 일도 못하고 지금 형편이 정말 어려워. 서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서요? 양육비 좀 보내줄 수 있어? 약속했잖아. 한 달에 50만 원. 오빠, 저도 사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업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업? 인플루언서 하면서 공구 판매하는 거 말하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SNS 봤어. 서연아, 너 돈 많이 벌고 있잖아. 명품도 사고 매일 외식하고. 서연 씨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빠, 제 SNS 왜 몰래 봐요? 스토킹이에요? 스토킹이 아니라 지우 엄마니까 궁금해서. 오빠, 저는 이제 지우 엄마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양육권 포기했잖아요. 하지만 양육비는 보내기로. 알았어요. 다음 달에 보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갈게요. 서연 씨가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뭐해요? 지우 좀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애가 엄마 보고 싶어해. 그 말에 서연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오빠, 저는 이제 새 인생 살아요. 곧 결혼도 하고 새 아기도 낳아요. 지우는 미안하지만 제 인생이 없어요. 서연아, 그리고 오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제 새 남편한테 패 끼치기 싫어요. 서연 씨는 그렇게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밖으로 나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월세 독촉 문자가 왔습니다. 세입자님, 이번 달 월세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통장 잔액 23만 원, 월세는 60만 원. 저는 다시 서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심만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자. 서연 씨의 SNS 위치 태그를 보니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지우를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 엄마 보러 가. 진짜? 엄마 맞나?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아, 나야, 민수. 지우도 데리고 왔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 씨가 나왔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달려갔지만 서연 씨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오빠, 왜 애를 데리고 와요?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양육비 좀 보내줘.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어. 오빠, 제가 몇 번을 말해야 해요. 저도 돈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SNS 보면 매일 명품 사고 외식하잖아. 그건 협찬 받은 거예요. 협찬? 그럼 공급 판매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거 다 알아. 그때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누구야? 테니스 코치였던 그 남자가 나왔어요. 당신 누구세요? 전 남편입니다. 아, 그래요? 서연아, 뭐라는 거야? 오빠, 보시다시피 저희 바빠요. 그냥 가주세요. 서연아, 가세요. 안 그러면 경비 부를 거예요. 엄마, 지우가 울먹이며 서연 씨를 바라봤지만 서연 씨는 외면했어요. 오빠, 애 데리고 가요. 제발.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서서 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가 나 싫어해? 아니야, 지우야. 엄마가 지금 바빠서 그래. 엄마, 배에 아기 있어. 나 말고 다른 아기 생긴 거야? 저는 지우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서연 씨의 SNS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공구 판매 링크를 클릭하니 쇼핑몰 페이지로 연결됐어요. 서연 스픽, 유기농 무설탕 아기 간식, 가격 38,000원. 100% 유기농 재료, 무설탕, 무첨가.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건강 간식. 판매량을 보니 한 달에 5,000개 이상 팔리고 있었어요. 5,000개 곱하기 38,000원, 1억 9천만 원. 한 달 매출이 거의 2억에 가까웠습니다. 양육비는 50만 원도 안 보내면서 리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부분 좋은 평가였지만 몇 개의 불만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아이가 먹고 배탈 났어요. 환불 요청드립니다. 삭제됨. 성분표 보니까 설탕 들어갔던데요. 무설탕 아니었나요? 삭제됨. 이거 유기농 맞나요? 너무 달아요. 삭제됨. 삭제된 댓글들.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다음 날 저는 38,000원을 카드로 긁어서 제품을 주문했어요. 이틀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포장에 서연스 픽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뜯어서 과자 하나를 먹어봤습니다. 엄청 달아. 무설탕이라고 광고했는데 입안이 달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민수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준호는 식품공학과 출신으로 지금은 식품성분분석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뭔데? 이 과자 성분 분석 좀 해줄 수 있어? 급한 일이야. 과자? 무슨 과자?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급해. 알았어. 그럼 연구소로 보내.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다음 날 저는 과자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지우를 돌보면서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7일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분석 결과 나왔어. 어때? 이거 큰일인데? 왜? 뭐가? 일단 이 과자 유기농 아니야. 일반 밀가루에 백설탕 잔뜩 들어갔어. 뭐라고? 성분표 보면 100g당 당류가 45g이야. 거의 절반이 설탕이라는 소리지. 무설탕이라고 광고했는데? 완전 거짓말이지. 그리고 첨가물도 엄청 많아. 인공 색소, 합성 향료,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충분해. 진짜? 이거 팔면 식약처에서 제재받을 수 있어. 근데 민수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내 전처가 파는 거야. 뭐? 전처? 응,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공구 판매하고 있어. 이런, 이거 사기잖아. 팔로워들 다 속인 거네? 준호야, 이거 결과 문서로 만들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공식 분석 결과 보고서 만들어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서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너가 파는 제품 성분 분석 받았어. 유기농도 아니고 무설탕도 아니더라. 식품위생법 위반이야. 이거 언론에 제보하기 전에 지우 양육비부터 제대로 줘. 지금까지 밀린 거 다 합쳐서 3년치 1,8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지우가 성인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보내. 안 그러면 이 분석 결과랑 같이 네 사기 행각 전부 폭로할 거야. 10분 후 서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네가 한 짓이지? 오빠, 그거 그냥 실수예요. 제가 제조업체를 잘못 선택한 거지. 실수? 너 3년 동안 이걸 팔았잖아. 수천 명한테. 오빠, 제발 이거 밝혀지면 저 끝장나요. 나도 끝장났어. 암 걸려서 일도 못하고 딸 키우느라 반지하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너는 명품 사고 재혼 준비하고 새 아기 낳을 준비하잖아. 공평해 보여? 48시간 안에 돈 보내. 안 그러면 바로 식약처랑 언론사에 제보할 거야. 알았어요. 보낼게요. 다음 날 제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빠, 입금했어요. 이제 그만해주세요. 앞으로 양육비도 매달 100만 원씩 보낼게요. 제발 폭로는 하지 말아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야 할 양육비도 일시금으로 보내라고 요구했고 받아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사 제보 이메일로 메일을 보냈어요. 제목, 인플루언서 식품 사기 제보.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루언서 서연스픽의 전 남편입니다. 제 전처 최서연은 SNS 팔로워 52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유기농 무설탕 아기 간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제품은 일반 밀가루와 백설탕이 주 원료이며 100g당 당류 45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공 색소와 합성 향료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첨부 파일로 공식 성분 분석 결과서를 보내드립니다. 수천 명의 부모들이 아이에게 건강한 간식을 먹인다고 생각하며 이 제품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를 먹인 셈입니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취재 부탁드립니다. 김민수 올림. 이틀 후 한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일보 사회부 기자입니다. 제보 주신 건 확인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직접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도 같이 제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요? 네, 이건 단순 민사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거든요. 다음 날, 저는 식약처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독, 팔로워 52만 인플루언서, 유기농 무설탕, 거짓 광고.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 3년간 2억 이상 판매 추정. SNS 팔로워 52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 33세 여가, 유기농 무설탕 아기 간식을 판매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식품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가 판매한 제품은 유기농이 아닌 일반 재료를 사용했으며 100g당 당류 45g이 함유돼 무설탕이라는 광고는 허위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년간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며 월 평균 5,000개, 연간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기사가 나간 후 서연 씨의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기꾼이었네요. 환불 요구합니다. 제 아이가 이거 먹고 당뇨 위험 판정 받았어요. 고소하겠습니다. 팔로우 취소합니다. 실망이에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고 전부 비난뿐이었어요. 서연 씨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달 후 식약처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인플루언서 최서연 33이 판매한 유기농 무설탕 아기 간식은 식품위생법 제10조 허위 과대 광고 금지 위반으로 확인됨. 유기농 인증 없이 유기농 표기, 당류 45% 함유 제품을 무설탕으로 허위 광고, 인공색소 합성향료 무단 사용. 최 씨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었으며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전액 환불 조치 명령, 판매 금지 및 영업정지 처분. 서연 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 남편입니다. 전 남편께서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췌장암 3기 판정을 받고 5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반면 피고인은 SNS에 화려한 생활을 자랑하며 사기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설탕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절반이 설탕입니다. 이걸 먹은 아이들이 당뇨, 비만, 충치 등의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수천 명의 부모들이 건강한 간식이라고 믿고 아이에게 먹였는데 사실은 설탕 덩어리를 먹인 겁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표정으로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서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3년간 수천 명의 소비자를 기만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최서연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서연 씨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정의인가?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지우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아빠! 지우가 달려왔어요. 지우야,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아빠 줄 거야. 지우가 걷는 그림에는 저와 지우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아빠 최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게 중요한 거지. 서연 씨에게서 받은 양육비와 손해배상금으로 저는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닌 햇빛이 들어오는 작은 투룸이었어요. 아빠, 여기 좋아. 그래? 지우야, 아빠가 약속할게. 아빠가 건강해지면 더 좋은 데로 이사를 하자. 응, 아빠 약 잘 먹어야 해. 지우는 제 항암제를 챙겨주는 작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김민수 과장님, 복직 의사 있으시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치료하고 복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민수 환자분, 종양이 많이 줄었네요. 이대로 계속 치료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항암이 잘 듣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지우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 복수를 한 걸까요? 아니면 정의를 구현한 걸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복수심이었어요. 저를 버리고 딸을 외면하고 화려하게 사는 전처에 대한 분노였죠. 하지만 성분 분석 결과를 받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수천 명의 부모들이 속았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됐어요. 그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여 씨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녀가 낳으려던 아기는 잘 태어났는지 모르겠네요. 가끔은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아이에게 죄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다면 서연 씨는 계속 사람들을 속였을 테니까요. 지우는 이제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그 말이 가슴 아프지만 동시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SNS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사진 뒤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우를 위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정의는 때론 늦지만 반드시 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인공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